이제 이전에 저희가 지금 제가 했던 중구청이잖아요. 초동부를 어떻게 전도했는가, 초동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루 안에 제가 부산까지 가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차로 가야 된다는 전제 아래. 그러려면 일단은 갈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더라도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사역의 도구는 문화다. 50대 그 지사님이나 장로님께서 아이들이랑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아이들의 문화를 모르면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문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메타버스라고 해서 어저께 얘기하셨던 라이프 로깅, 저는 유튜브로 애들이랑 소통 많이 하거든요. 페이스북이나.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연세가 좀 있으신 지사님이나 장로님은 이게 있으세요. 근데 이게 없으세요. 근데 반대로 청년부 교사 선생님들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이게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교사가 섞여 있으면 좋겠다. 청년부 교사 몇 명, 그 다음에 어른 교사 몇 명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훨씬 더 사역이 같이 서로 도와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게 부족한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명감은 넘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이게 안 되네. 아니면 청년들은 넘치는데 맨날 지각하고 교회 선생님이 빠지고 이게 좀 부족하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 세 개가 다 돼야 전도가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구 전도를 했는데 처음 얘기했다시피 축구로 전도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저는 살만 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의 살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살을 빼고 싶었는데 살을 빼기는커녕 살은 빠지진 않고 아이들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몇 번 축구하다가 못 일어나서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초등부 아이들은요, 중고등부 아이들 축구하다 보니까 저희도 껴줘요 이런 초등학생 애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10초면은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다 멀어요. 버스 타고 15분. 중고등부는 전도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교회 거리상.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만약에 전도 전략을 짠다, 그럼 저는 무조건 학교 전도를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414 윈도우 옛날에 들어보셨죠? 4살 때부터 14살 안에 복음을 들어야 걔네가 교회에 올 수 있다. 저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요, 전도하기 진짜 힘들고요. 제일 전도하기 좋은 시기가 초등학교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근처에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를 목표로 두고 거기에서 전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했냐면 축구를 통해서 전도했는데, 아이들을 전도할 때 도구가 필요하다고 했죠. 어떤 문화냐라고 했을 때 운동을 치면 가장 좋은 게 축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구가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농구 5대5, 탁구 2대2. 근데 축구는 이게 운동장에 15대15, 20대20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가 가장 전도하기 좋고 돈도 안 든다. 그냥 가가지고 축구공 하나 들고 가면은 20명, 30명 전도는 된다. 조끼만 갖고 가면 돼요. 호루라기 하나 갖고. 전도가 되게 쉬운. 그래서 축구 선교가 그래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외에 가면은 축구로 선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축구가 굉장히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 24명이지. 하나. 이 친구 안 되겠네. 흙바닥에서 축구하는데 엄청 많이 옵니다. 꿈이 사실은 축구 선수였어요. 사역자분들이 자기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역의 도구로 쓰면 좋지 않을까, 문화의 도구로. 그래서 저는 꿈이 3번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축구 선수, 두 번째는 농구 선수, 세 번째는 프로게이머. 그래서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는 안 하고 막 게임만 많이 하다 보니 컴퓨터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이 저에겐 그래서 친해요. 어저께 제가 그 김현철 목사님의 강의 들으면서 5장 6부가 아니라 들으셨나요? 5장 7부. 요즘에 디지털 세대 애들은 핸드폰이 5장 7부다. 이게 몸과 같다, 세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MZ세대들 하는데,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지 해서 막 유튜브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MZ세대가 다름 아닌 저더라고요. 제가 MZ세대에 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MZ세대구나. 제가 MZ세대인데 MZ세대인지 몰랐어요. 30, 40대, 20대, 10대들은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전 칭찬이라는 게 저의 사랑의 언어거든요. 골 넣으면은 야 네가 최고다. 그럼 골 넣은 것도 막 동영상 찍어가지고 골 넣은 거 막 올려주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아이가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골 넣은 거를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주고 하니까 좋잖아요. 상장도 발부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영상을 찍어요. 핸드폰이 그래서 일부러 256기가를 샀어요. 찍을 게 많으니까. 2시간 정도 축구를 하면 2시간 동안 삼각대로 이렇게 해놓고 찍거든요. 2시간 동안 찍어서 골 넣은 것만 이렇게 편집해요. 나머지 다 버리고. 그러면 핸드폰으로 합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핸드폰으로 컷 편집하면은 한 5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자막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송진민 한 골. 걔가 이제 몇 골 넣은 것도 제가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오늘의 누가 몇 골 넣고 이걸 해가지고 오늘의 MOM은 누구다. MOM이 이제 MVP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 제가 해줬어요. 1년 동안 50개 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골 넣으면 2점입니다. 제 기준에는. 어시스트도 1점이에요. 슈퍼세이브라고 해서 수비를 잘하거나 아니면 키퍼가 골을 잘 막았다. 그것도 1점입니다. 골은 2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 나름대로의 이제 로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얘가 MOM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스페셜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너희가 우리 교회 오면은 출석을 부릅니다. 점수를 매겨요. 주일날 오면은 10점, 토요일날 오면 5점이에요. 주일날 오는 게 더 나아요. 얘네 입장에서 100점을 모으면 내가 토트넘 유니폼, 너희들이 좋아하는 손흥민 유니폼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등번호와 그다음 네 영어 이니셜을 여기다 넣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니셜이 박힌 유니폼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유니폼을 받은 아이들끼리 모이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소속감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100점을 다 모으고 나니까 점수는 쌓여가는데 어디다 쓰지? 쓸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야 네가 나한테 다시 100점을 주면 너 스페셜 영상 만들어줄게. 메시 스페셜 영상, 호날두 스페셜 영상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토요일날 축구하고 나면은 2시간짜리가 5분으로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50개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아이가 꼴는 거는 여기에 5초, 여기 10초, 여기 5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이 아이 것만 다시 컷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만듭니다. 그 작업을 해가지고 올려준다고 하는 100점을 주면. 그래서 이렇게 스페셜 영상 10개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스페셜 영상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엄마 아빠한테도 딱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미러링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 이거 봐봐 내가 꼴른 거야 이러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소파에서 보는 거예요. 7분짜리 스페셜 영상. 누구? 자기 이름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는데요. 이 아이가 골을 넣은 거, 그 다음에 드리블을 잘한 거, 어시스트를 잘한 거, 슛은 잘했지만 골은 못 넣었지만 슛까지 잘한 거, 이렇게 제가 4가지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를 자기 친구들한테 단톡방에 막 보내요. 야, 내 스페셜 영상 봐라 막 이러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덕분에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부모님들도 좋아합니다. 근데도 이제 점수가 쌓이는 거예요. 스페셜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점수는 쌓여가고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 점수 쌓여가는데. 그래서 제가 초등부 축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금강교회도 참여한다고 그랬고
어느 교회도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4개의 교회가 연합 축구대회를 열었어요. 너희가 100점을 주면 이 축구대회 나갈 수 있게 해줄게. 저희가 축구하는 애들이 50명 가까이 되는데 멤버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100점을 모으면 이 축구대회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축구대회 나가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축구대회 나와가지고 저희가 또 우승해가지고 막 트로피도 제가 줬거든요. 애들이 되게 좋아했고, 겨울이 돼서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 당근마켓을 연다. 신발 안 맞는 거 갖고 와라.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는 10점을 주고 제가 그 받은 10점으로 20점으로 팔았어요. 옆에 있는 애한테. 야, 이거 너 사이즈 맞지? 너 이거 사. 20점으로 팔고. 그래서 저희는 당근마켓을 교회에서 했더니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애들이 빨리빨리 커가지고 신발이 안 맞아요. 뽕도 안 달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돈 안 들이고 당근마켓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요. 몇 가지 이제 방한용품 있잖아요. 겨울에 추우니까 뭐 목도리나 장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사서 준비해서 달란트 시장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구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솔직히 대일초등학교에서 축구 좋아하는 저희 교회 다 왔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축구로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왔으니까. 또 어떻게 더 전도할까? 축구를 안 좋아하는 애들은 운동신경이 좀 없거나 이렇게 외향적이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해 보니까 축구 안 하는 애들은 집에 있어요. 집에서 뭐 하냐? 게임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게임으로 전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브롤스타즈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지금도 뭐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축구 끝나고 교회 와서 게임 같이 대회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1,000원짜리 꼬꼬시대 쿠폰을 줬어요. 저희 대일초등학교 앞에 보면 꼬꼬시대라고 분식집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랑 MOU를 맺어가지고 저희 교회 포스터를 다 붙이고 거기다가 이거를 들고 가면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브롤스타즈 배지도 저희가 만들었는데 배지 하나 만드는데 150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저거를 150원짜리 저 배지를 가지려면 교회에 3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3주 동안 교회 나오면 저희 교회에서 나가는 돈은 150원 정도 나가는 거죠. 이제 원가는 150원이지만 저희가 디자인이랑 이거 다 수고비 다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근데 저게 문방구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저거는 어디서도 살 수 없고 저희 교회에서만 살 수 있는데 저거를 사가지고 가방에다가 굿즈처럼 하나씩 컬렉션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이거 모으냐고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를 모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교회를 자꾸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성남산성 클럽을. 그랬더니 클럽에 100명이 꽉 찼어요. 대일초등학교 애들 100명이 꽉 찼어요. 축구 안 하는 애들, 하는 애들도 물론 껴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100명이 넘어가니까 이거 더 이상 가입이 안 되니까 애들한테 야, 니네 교회 나오는 애들만 여기 가입하게 해줄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안 나오는 애들 다 내보내게 했어요. 게임 대회만 나오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럼 다 내보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게임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본당에서 이렇게 게임 대회를 열어줬습니다. 실제 게임 대회 하는 것처럼 선수들은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3대3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게임 대회를 하고 밑에 본당에 여기서 애들이 막 다 지켜봐요. 애들이 막 다 지켜보고 팀별로 해가지고 이게 3대3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몇 명 자기가 섭외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 대회 있는데 나가자 뭐 이래가지고 제가 포스터를 학교 앞에다 다 붙여놓고 포스터를 다 돌렸어요. 전단지를 또 애들한테. 그랬더니 막 학교 들어가는 등굣길에 다 돌리고, 그러면 애들이 들고 가서 이거 뭐야? 야, 매달 며칠날 여기 바로 앞에 교회에서 게임 대회 하는데 이기면 기프트 카드 준대. 야, 우리 가자. 막 이렇게 서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몇 주간 하니까 애들이 그날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때 제가 와이파이를 바꿔야겠다 생각했어요. 애들이 많이 오니까 끊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와이파이를 200명이 와도 안 끊기는 와이파이를 바꿨어요. 이것 때문에 게임 대회를 해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게임 대회 안에서 이 브롤스타즈가 이제는 맵을 제작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맵을 만들었어요. 지금 교회로 와요. 가서 제자 삼으라. 믿음 소망 사라. 이 오징어 게임 본 따가지고 동그라미 네모 세모 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라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지금 교회로 와요라는 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교회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으면은 에너지가 저절로 달아지만 교회 가운데로 오면은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교회 가운데 포탈을 타면은 쭉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하트 모양으로 텔레포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곳에 가면은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하나님의 보물이 여기 있다 라는 것을 의미로 제가 이렇게 맵을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교회 안으로 오면은 보물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포탈을 타고 들어가면은 하트 존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이곳에는 또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 보물들을 먹으면 에너지가 더 늘어나게 되고 파워도 더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맵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맵인데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독구름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점프 트랩을 타고 앞으로 나가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맵을 만들었고요. 자, 시작 지점이고요. 여기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독구름이 차거든요.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러 가야 합니다. 여기 안에 모양은 역시나 교회 형상으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다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포스터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본따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맵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많은 보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만들었고요. 아이들이 이 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오징어 게임도 담기도 하였고, 제가 만든 맵들은 저와 할 때만 할 수가 있고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주일날 저희가 게임 대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만든 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와,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회는 이런 곳이야, 너희가 교회 오면 좋아 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새기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축구랑 게임으로 전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남자아이들만 가득한 거예요. 여자애들 성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네, 교회가 너무 남자애들만 많은데 여자애들 어떻게 전도하지 하니까 여자애들은 귀여운 캐릭터나 아니면 아이돌 가수나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나 또는 그런 캐릭터들을 비즈로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축구 끝나고 게임 끝나고 비즈를 해요. 제가 아침 8시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는 아이들과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이렇게 비즈 전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비즈를 하게 되면요, 뜨거운 걸로 이렇게 다리미로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녹으면서 플라스틱들이 서로 이렇게 뭉치면서 하나의 캐릭터가 되고 굿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해서 혼자 하기도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엄마들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저 혼자 하기 좀 힘든데 혹시 자녀가 오니까 좀 와서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학부모님께서 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전도도 좀 이렇게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미, 요즘 BTS 방탄소년단 유명하잖아요. 아미를 이거를 저희가 일주일에 딱 2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아미가 7명이잖아요. 방탄소년단 굿즈를 다 만들기 위해서는 7주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전까지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금하신 게 드디어 나왔어요. 2시간 만에. 코로나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코로나 이전에 했는 거를 보여드리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저거를 또 할 거라서 아이디어 소스를 좀 드리려고 한 거고요. 너무 코로나가 7,000명까지 안 되고 1,000명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마스크 쓰고 축구도 하고 마스크 쓰고 저희가 비즈도 하고 게임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거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할 수가 있고 코로나 끝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제 축구를 못하도록 학교에서 막으니까 아이들이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탁구장을 좀 개조했습니다.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탁구대도 다시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탁구를 칠 수 있게 저희가 공간을 만들었더니 애들이 다 저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블루 오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탁구 전도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평일에 더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모두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근데 탁구대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시간대를 나눴어요. 자, 1시부터 2시까지는 초등부, 2시부터 3시까지는 중등부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탁구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탁구장 옆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거기다 탁구대를 하나 더 세우기에는 공간이 안 나와서 그곳을 그냥 아예 게임방으로 만들었어요. 탁구를 기다리는 동안 니네는 닌텐도 게임을 해라. 그래서 게임방을 만들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탁구장이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와이파이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하기로 하고 매달 지금 와이파이가 저희가 건물이 2개가 있거든요. 교육관 하나랑 여기랑 있어가지고 이 건물은 거의 안 쓰고 주일에 그냥 그 공과 시간에만 써요. 중고등부 공과 시간에만.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는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교회에 와서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와서 브롤스타즈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할까 하다가 카트라이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 컴퓨터로 했던 게임인데 이 모바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세대들은 옛날에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다운받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새롭네 재밌네 하면서 다운받고 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에요. 다른 게임들은 대부분 다 싸우는 거거든요. 누구를 죽이고 이겨야 되는데 이거는 레이싱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경주니까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게임이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 전도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게임대회에 나오면은 점수를 주었고 그 점수로 이렇게 이들이 좋아하는 기프트 카드나 여러 가지 문화상품권 이런 걸 줬고요. 특별히 패밀리 더블 이벤트를 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그 아이에게는 부모님과 그 아이에게 더블 이벤트를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게임대회에 나오자고 해가지고 각자 집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많아져가지고 부모님 대회가 따로 열렸어요. 그래서 얘네 엄마 아빠 쟤네 엄마 아빠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유튜브로 방송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제 유튜브 방송을 거실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엄마 할 때는 아이들이 구경하고 아이들이 할 때는 엄마 아빠가 구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집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 현재 귀요미 수인 4등 스프라이트 색깔 예뻐요. 1등은 누구예요? 나 오늘도 지금 윈드 솔리드로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아인이 지금 1등입니다. 은탁이 이렇게 하면 다른 애들은 유튜브로 이제 구경합니다. 자기 이제 티어가 있어요.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랑 같이 하면은 양악이라고 해가지고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을 막 그냥 이겨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티어별로 나눴어요. 브론즈 티어, 실버 티어, 골드 티어,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티어별로 나눠서 이거를 할 때 친구들이 저를 이제 구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 방송 딱 유튜브로 틀면은 다 띠리리링 갑니다. 그럼 애들이 자기 친구들 거 구경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 막 댓글을 달아요. 오 1등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달기도 하고 했고요.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배지 전도랑 기프트 카드를 갖고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기프트 카드란 행복입니다. 요즘 아이들한테는 다른 것보다 이 기프트 카드가 그렇게 아이들 좋아하더라고요. 문화상품권이랑. 그래서 요즘에는 뭐 햄버거 사줄게 이거보다 깁카 사줄게 이러면 애들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웃게 만들 수 있는 전도입니다. 바로 이게. 자, 게임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 초등부까지는 이 카트라이더나 브롤스타즈가 되는데 중고등부나 청년들 되면요. 시시하다고 안 해요. 애들이 뭘 하나 봤더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게임 대회만 열어주고 설명하는 것은 잘하는 애를 옆에다 두고 전 옆에다 물어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니네가 팀을 짜와라.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가 5대5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 데려와서 5대5로 팀을 짜고 팀명을 만들어서 통계를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번 주는 누가 이겼고 해서 2승 1패, 뭐 3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해줬더니 야 이번 주는 우리가 이길 거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 한 번 게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리그전으로 가는 거예요. 계절별로. 6개월 동안 뭐 3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즌에는 누가 우승했다 해가지고 우승한 팀은 뭘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방어 키우는 애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크기가 어렵지 크면 끝장나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게 칼리가 되게 칼리가 이제 솔직적으로 이거. 요즘 애들은 여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롤을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이 롤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갖고 제가 계속 스프레드시트에다가 해가지고 애들한테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이번 주 누가 이겼고 해가지고 점수 어떻게 되고 이기면 점수를 더 주고 해가지고 그거 모으면은 얘네들이 좋아하는 문상을 얻게 되면 문상 갖고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이제 스킨을 살 수가 있어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 스킨을 바꾸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뭐 세이브존 가가지고 옷 바꾸는 것보다 자기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 캐릭터 옷 바꾸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문상으로 사야 되는데 저희가 점수를 모으면 이걸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이 게임은요, 주일날 예배 드린 아이들만 이 대회를 참여할 수 있고 그 아이들만 점수를 얻어서 문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참여해요. 이것 때문에 중고청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새로운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16명이 한 달 동안 전도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 롤하는 애들이에요. 롤 좋아하는 애들, 막 자기 친구 잘하는 애들 막 섭외가, 야 우리 교회에서 롤 하면은 문상 받을 수 있어. 막, 야 너 정도 실력이면 우리 문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가자.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하니까 매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 16명이 전도가 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 게임기를 샀는데 한 7만 원에서 8만 원 하는 것 같아요. 레트로 게임인데 이렇게 옛날 오락실에서 했던 게임들을 교회에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언제든지 게임할 수 있게끔. 왜냐면 교회에 왔는데 놀 게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근데 핸드폰 게임 지루하고 요거는 같이 옆에서 아날로그 감성으로 같이 놀 수 있어서 아이들 좋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애들이 코노 많이 가잖아요. 요즘에 코인 노래방. 근데 저희 교회에 요걸로 노래방을 만들었어요. 이것 또한 6만 원, 7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이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블루투스로 연결하잖아요. 그럼 블루투스에 노래가 나오잖아요. 찬양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이스 제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면요, 목소리가 완전 작아지고 그냥 MR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노래방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와서 언제든지 무선 마이크 2개 있으니까 소리도 엄청 빵빵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줄었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건데 이게 예배 시간에 애들이 이거 갖고 와가지고 막 자기 노래 부르고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노방전도 갈 때 저 또 쓰려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가격도 별로 비싸지도 않으면서 활용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한두 사람만 받고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면은 항상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아, 당회에서 이게 허락 받았냐? 장로님의 허락은 받고 저렇게 하는 거냐?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시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교회 내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 선생님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해온 걸로 해서 전도가 됐다라는 이게 그래도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또 믿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은 그냥 따라주시고 저를 좀 믿어주시고 하셔서 가능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게임에 대한 생각이 저는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설득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요즘에 롤드컵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커 선수는 연봉이 뭐 1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연도 2022년에는 게임 자체가 e스포츠가 돼가지고 이게 올림픽 종목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대표 대항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금메달 따면은 병역 면제 혜택도 받거든요. 그리고 금메달 연금도 받아요. MZ세대는요 직업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제 요즘 시대는요. 이거를 잘 설득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출석 점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만나는 거는 점수가 좀 낮긴 한데 어쨌든 그걸 토요일날 만나고 또 주일날 와라 이게 바로 연결이 되고 주일날 오면은 더 많은 점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만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참여를 그걸 못 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 이 점수 제도가 저는 사실 전에 있던 교회에도 했던 것들이에요. 축구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때는 점수 제도 안 하고 애들이랑 친교만 했어요. 놀고 야 내일 교회 나와라 이거 하고 점수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전도가 별로 안 됐는데 여기 교회에 와서 이걸 점수화로 만들고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전에 축구에서 전도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 제도는 무조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축구 놀아주고 내일 교회 와라 이렇게 하면 잘 안 와요. 근데 토요일날 만날 때 점수 주고 주일날 오면 또 점수, 이런 거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서 문화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있어요. 질적 성장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은 점수를 안 주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1시 10분에 질적 성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제 저가 이렇게 이것만 하고 이제 집에 가시면 저 목사는 맨날 놀기만 하고 날라리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꼭 오후 1시 10분에 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 좀 약간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시 10분에 제발 좀 와주세요. 그 답은 1시 10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